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결대학교 조석팔 부총장님을 모시고 변화와 변신을 통한 자기개발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팔 부총장님은 오랫동안 삼성에서 연구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아마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총장님의 특강을 잘 듣고 소감문을 작성을 해서 한 장은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그리고 또 한 장은 우리 조교생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내가 특강 강사로 오게 된 것은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저는 특강을 지금 두 번째예요. 이제 1997년도에 충북대학교 교직원, 교수, 그다음 직원 연수회 때 내가 특강을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두 번째 썼는데, 저는 전공이 정보통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R&D 연구개발을 20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20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변화와 자기개발의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뭐가 될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자료를 저녁까지 내가 수정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한 거를 후배들한테 이제 여러분 1학년이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화 적응과 자기개발하는 연구가 있고, 이거를 내가 이제 그냥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내가 사회 현장에서 변화했던 거에 적응해서 성공했던 사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선 내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변화의 특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천지개벽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나도 잘 몰랐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 원래 혼돈됐던 이게 하늘과 땅이 나누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중고대 이야기라는데, 사실은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나와 있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자연계에서 큰 변혁을 이뤘을 때는 이게 천지개벽을 한다. 근데 저는 이 천지개벽을 대한민국 여러분들 사는 나라가 천지개벽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천지개벽이 왜냐? 여기 영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죠? The country has advanced this much, so wonder people say it's mirac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왜 천지개벽이냐 하는 걸 내가 이제 좀 비교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광화문이에요. 여러분 광화문 가봤어요? 서울에? 1907년도에 광화문인데 현재 광화문이에요. 이게 많이 바뀌었죠. 여기 옷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여의도 가봤어요? 여의도에 보면은 이게 1907년도 여의도예요. 여의도 나루. 근데 이게 현재 여의도의 야경에 불꽃놀이 하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여의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또 이게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학생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한국에 과거 1971년도 정도 돼요. 앞에 있는 분 누굴 것 같아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가수가 아주 멋있죠?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자, 이것이 현재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이때 내가 뽑아봤더니 초등학생이 과학시술하는 장면을 봤어요. 현대 건물에 의사 옷차림을 보고, 아,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내가 또 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겪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내가 나이를 공개해야 돼 불안하시지만 1948년 내가 호정은 음력 8월 4일 10월 6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 대통령도 나는 모셨고, 모신 게 아니라 봤고,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도 내가 봤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했고, 그리고 이 시절을 다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가난했던 시절, 여러분들 아마 아버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내가 했던 경험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내가 또 아까 정리하면은 현재 스마트폰 갤럭시가 전 세계 시장을 잡죠. 그 전에 내가 IT 제품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한 경험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 이랬는데 오늘의 전경이 뭐냐? 서울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고 그 다음 또 봤더니 몇 가지 사진을 내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1968년도 경부고속도로 착공하고 77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에. 여러분들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2010년 현재는 뭐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970년도가 어떤 현지 알아요? 내가 이제 약간 조킹인데 내가 모르죠? 군대 1등병 탱크병 조정수로 있을 때 이게. 그게 이제 이때가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서 이제 뭐가 있느냐? 농경지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에 오면 정보화 사회로 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페이드아웃 될 시절이 왔구나.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내가 뭘 했느냐? 우리나라가 폐허되고 가난하고 하니까 일본에게 거의 기술로 종국이 돼 있고 족속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960년 이전에 필리핀과 멕시코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 사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합니다. 왜 잘 사느냐? 하루아침에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선배들이 잘 살게 만든 거예요. 여기 봤더니 내가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게 뭔 이야기를 듣냐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란 뭐냐? 이제 아까 5.16 군사혁명 나기 전에 1950년도에 우리가 6.25가 났어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6.25가 나면서 우리가 1959년도에 4.19가 나고 1962년도에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무슨 문제와 관계되느냐? 여러분들 요사이 일제가 있잖아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점검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뭔 걱정을 하나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속국됐을 때가 1910년도예요.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 8월 15일, 36년인데 그 15년 전에 189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유를 했어요. 뭘 하냐면은 한일 의정서, 의사보고조약, 그 다음에 한일 합방 이런 걸 꼬실기면서 계속 점유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본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변화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본이 한일 합방하기 전에 의정서를 내기 전에 선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났을 때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선조가 뭘 했냐면 일본에다가 특사를 2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을 전역을 점유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지명하고 오기 직전인데 이때 선조가 머리는 있는 거예요. 특사 2명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요사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식으로 서인과 동인이 있었는데 서인에 황윤길이라는 특사를 보냈고 동인에 김성일이라는 특사를 보냈어요. 근데 황윤길이라는 특사가 일본에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정반대되는 변화의 보고를 했어요.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니까 눈빛이 엄상하고 그 다음에 병선을 만들고 곧 있으면은 우리 조선을 침범할 것 같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는 또 어떤 보고를 했냐? 김성일이는 가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사람 댐댐이가 형편없고 요사이 말하면은 눈동자는 뭐 같다고요? 동태는 같더라 하는 그런 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기미가 전혀 없더라. 여러분들 역사책 한번 찾아보세요. 1552년 4월 13일에 일본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명령에 의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침범해서 20일 만에 한경도까지 올라왔어요. 그 역사 있어요. 한경도까지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가 완전 20일 만에 점령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했느냐? 우리 힘이 없잖아요.
명나라에 구호를 해서 회복하는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나기 시작했는데 참 비참한 우리 조상들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의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조 말열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왜 일본에 우리가 점유가 됐냐 하는 걸 또 변화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보면은 철종 때부터 서서히 나라 기운이 구분이 이제 그 시들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동진 씨의 외척 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종이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까지 온 거예요. 그 대원군은 무슨 이야기 했느냐? 그분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정권장대 머리가 좋았는데 역사 하시는 교수님 계시면 알지만은 자기가 가만서는 며느리를 좀 덜 똑똑한 사람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민비 아닙니까? 그죠? 민비가 명장하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뽑았는데 역시 민비가 보통 파고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일본에다 고발해가지고 암살하도록 만들고 하려고 유도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명나라에다 고발해가지고 저쪽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 가지가 서로 분쟁이 생기니까 나라가 되겠어요? 그때 변화가 뭐냐 하면은 변화에 감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완용이가 매국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일본에 속절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36년간의 압체소에서 우리는 헤어나왔는데, 자,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까 1950년도에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1948년도가 언제냐면은 내가 나던 해예요. 그때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들어서서 정부가 만들었는데 2년째 되기 전에 북한에서 뭐요, 6.25가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나서 이 대통령이 한 12년, 3년인가? 그렇게 하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4.19가 일어났잖아요. 1959년도 4.19입니다. 내가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 1학년이잖아요.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요. 데모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그 친척, 난 그 경북 영양이라는 아주 시골에 내 오지에서 자랐는데 우리 친척 형이 서울에 대학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오더니 경찰서장의 방에 들어가니까 경찰서장이 그냥 90도로 절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학생이 파고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냐? 나라가 혼란하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남해남까지 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4.19 일어났을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그때는 그 교내 신문을 발표했는데 그 학생 폭동이라는 용어를 내 친구가 썼어요. 가로방으로 눌려가지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죽으려고 뭐 하냐? 당장에 걷어서 폐기하란 말이야.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1959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61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부모가 워낙 가난하니까 신발도 없고, 여러분들은 구두 좋아해요. 나는 구두 신고 있는 게 아니라 운동화 신으면은 운동화도 아니죠. 초등학교 때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으니까.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게 천지개벽한 게 언제냐? 5.16 혁명 이후에 나왔을 때 지도자의 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된다. 우리가 국력에도 죽는다. 원자력 연구소, 히스트, 국방과 기술연구소, 그 다음 민간 기업의 연구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까 기업에서 2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정보 통일 있죠?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전화기 집에 한 대 있으면은 갑오 1호예요. 왜 그러냐면 전화기 한 대가 한 200만 원 이상 됐을 거예요. 요새는 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갑오 1호고 피아노 한 대 있으면 갑오 1호였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 조상들이 몰랐는데 기껏 해봤자 이게 70년도 딱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부르짖은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중학, 철강, 비금속, 조선, 기계, 전자인데 포항, 제철, 조선, 현대조선, 보면 여기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후존자원이라는 게 지하에 금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지하에 석유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이 사람들 머리 진짜 나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 5%만 머리가 좋고요. 나머지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행령을 못해요. 그래서 행령도 외국 사람을 전부 영린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지하에 석유가 묻혀 있으니까 그냥 파서 자기가 파는 게 아니야. 외국 사람 데려와서 파서 그 사람들한테 60% 주고 나머지 40%만 가져도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석유가.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름도 안 나지, 석유도 안 나지.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변화의 문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철강, 그 다음에 IT, 석유, 비철금속, 석유 정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돌은 돌대로 있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돌을 가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돌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면 돌은 값이 10원이지만은 보석을 만들면 이거는 100만원, 200만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사느냐? 우리는 가공하고 부가가치 붙여서 팔아서 그거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2000년 이후에 쭉 보면은 여기에 내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 이야기 아니라 현재 159개에서 우리가 몇이라고요? 19위. 이게 작년도 통계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국민 1인당 총소득이 53년도에 65불. 그러면 이게 뭐 6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12년도에 얼마냐? 22,489불. 그냥 1000대 1로 계산해봐도 이거 우리가 2,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잘 산다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여기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 부분을 내가 오늘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IT 제품 아까 우리가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자 쪽에 우리가 가공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통신 인프라가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들어왔는데 정보통신의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그 접근하는데 아주 상위과예요.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1970년 전에 뭐였느냐? 농어촌에 전화기 한 대 없습니다. 나도 전화기 없었고 아까 했던 전화기 한 대 있는 집은 서울 중심부에 부산 200만 원이고 요새 한 5천만 원짜리. 그 다음 피아노 한 대. 이런 분들 몇 사람은 있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내가 표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화구에 있는 전화 교환 시스템이 어디 있냐 하면 미국의 AT&T, 독일의 EMD, 수호자, 저쪽 벨gium의 텐션, 전 세계 전전자 교환기 제품이 다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자파상이야. 우리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사람들 줘야 되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국산 모형을 개발하자 했던 것들이 바로 통신 인프라 구축한 겁니다. 인프라 구축한 것 중에서 여기에 기여했던 교수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방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제대학의 정보통신과 교수 이순희 교수님도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 제네바에 지금 한 10년째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80년 전에 있잖아요. 제네바에 갈 대표가 없었어요. 국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국력이 바뀌었는데 내가 여기 90년대 이후에 이 바뀐 것이 하루아침 된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강의 수간에 내가 실명을 거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오명차관, 서정 박사, 양문대 박사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기업에 참여했던 기업 삼성의 강진구 회장 그 다음에 LG 이런 분들이요 민관 그 연구소가 합동해서 한 개 80년 이후부터 참여해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대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수백 개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미국에서 조사가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를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놈들이 진짜 만들었나 봐봤더니 만들었어. 만들어 보니까 장난감이거든. 야, 너들 장난감에 갔어요. 갔는데 1987년도에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에다 깔았는데 벼락이 치니까 벼락 맞아가지고 실패했는데 어떻든 그래서 오늘날 농어촌, 인제, 김해 전체가 이 주황기가 다 깔리니까 미국의 제품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제품이 철수하고 다 철수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모르냐?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내가 한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외국산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본 게 특허 기술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변화라는 것은 글로벌화, 정보혁신, 속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글로벌화라 하는 이야기는 세계화 이야기인데 세계화가 내가 힘없이 세계화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내가 힘이 있었을 때 세계화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점차로 내가 이야기하면은 변화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여기 보면은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변화가 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러분들 가지고 파충류, 개구리를 왜 따뜻한 물에 넣는 게 아니라 물에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도망을 안 가요. 서서히 온도를 오면 본인이 완전히 삼겨질 때까지 도망가고 폭 삼긴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바깥에 온도가 더 오는 걸 내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치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여치도 이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바깥 환경이 변화하는 걸 내가 감지하면 내가 사는데 그걸 감지 못해서 죽은 사실들이 이제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좀 이제 드리려는 거죠. 기업도 변화를 감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아까 신문사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일보라는 회사를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더니 문화일보에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 나오기 전에 십자공 있잖아요. 그죠? 그 폰트를 받아 찍는 십자공들. 십자공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기능공이어서 기능공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았고 하나는 십자공인데 컴퓨터가 나온다 하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데스크탑 퍼블리싱 시스템 기술을 배워서 컴퓨터로 인쇄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출발했는데 딱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디지털 퍼블리싱 시스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순수히 십자공에 집념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GDP에 적응했던 사람은 전과 동일하게 자기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그 기업도 있잖아요. 100년 동안 잘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본에 그런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제록스라는 회사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엄청나게 기술이 좋습니다. 지금도 좋지만은 위기를 가진 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반독점에 대한 전략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인식을 못해서 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에 대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물도 잘하는데 그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요게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디지털 파도. 여러분들 아마 공학하는 사람은 이제 디지털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요. 혹시 디지털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손 들어요. 디지털 신호하고 아날로그 신호. 그게 이제 사회과학, 문학하는 걸 잘 모르죠. 오늘날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도 사회과학 하는 분들도 디지털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오늘 내가 짧은 시간에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도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란 말은 무식한 말을 하면 연속 신호입니다. 연속 신호.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시그널이고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이 속도, 이 소리도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3,400Hz밖에 우리가 못 내요.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것도 아날로그예요. 사람은 오감으로 감지하는 신호들이 전부 무슨 신호라고요? 아날로그야. 이건 디지털이 아니에요. 디지털은 뭐냐? 바로 여기에 내가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 완제로 되어 있죠. 여기에 디지털이에요. 1과 제로의 반복으로만 이루어지는 디지털 불연속 신호란 말이야. 그럼 봐, 인간은 아날로그인데 컴퓨터는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접근했던 거 오디오 시스템 뭐가 있죠? 만안지에서 만든 거. 옛날에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해외 영국 같은 데 가서 만안지라는 오디오 시스템 가져오면요, 국내에 엄청난 인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텔레폰캔, 독일에 있는 시스템. 이 회사들이 이제는 전부 황성예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 시스템이 오니까, 아하, 이 컴퓨터가 디지털만 처리하니까 인간으로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해야 되고,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야 컴퓨터 처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내가 이야기하는 아까 잠깐 그려봤어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 터미널, 여러분 쓰는 PC 있죠. 그죠? PC,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터미널, 전문용어로 말하는 터미널인데, 이 네트워크는 국가가 만들어가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아까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관리의 눈을 가진 분이 외국산의 미국, 일본, 벨지움, 뭐 전 세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걸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부터 했어요. 이 부분. 네트워크, 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망을 바꾼 것이 오늘날 다시 외산으로 들어오는 걸 내가 잠깐 소개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터미널에 여러분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PC, 랩탑,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 위기관리를 모르죠? 컴퓨터에 보면 윈도우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만든 거 없어요.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안에 있는 CPU라는 게 있어요. CPU. 우리가 만들었어요? 없어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안에 메모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돈 벌어서 그쪽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내가 한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어떤 결정을 냈냐면은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에 삼성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그 테레비를 만들었어요. 테레비를 만들었는데, 테레비가 요새 여러분들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만드는 테레비가 전 세계 시장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쪽에 그 체코 프라하 같은 데 가면요, 정말 LG, 뭐 삼성 간판을 보면은 대한민국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1980년도에 회사에서 뭘 했냐면, 야, 임원들이 미국에 어떻게 제품이 팔리냐 한번 가보자. 그 미국 어디 가냐면 로스앤젤레스 회의가 있어요. 가서 임원들하고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회장님 말고 두 번째 이제 회장께서 와서 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너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팔리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사와라. 갔더니 있잖아요. 그 전시장에 봤더니 삼성, LG 우리 제품을 물으니까 몰라. 도시바, 파나소닉, 뭐 이런 제품들을 전부 이제 앞에 놓고, 삼성도 가져 나오는 게 어디 가져 나오냐면 창고에 가서 먼지 묻은 걸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품이 그게 1류 제품이에요? 3류 제품이에요? 3류 제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에 80년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지 몰라요. 그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브랜드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랜드를 바꾸려면 10년이거든요.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로 이제 그것이 아날로그다. 이제 디지털로 바꾸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핵심 아이템 3개가 있어요. 카폰, 그 다음에 팩시밀리, 요새 HDTV. 근데 카폰이 모체가 오늘 여도 스마트폰이 됐어요. 카폰 한 대가 얼마였냐면은
400만 원. 요새 비싸게 400만 원. 팩시밀리 한 대 얼마인지 알아요? 700만 원. 그럼 기업이 이거 하나 살려면 돈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대 실장이 되면 이 부분에 팩시밀리 오늘 멀티미디어 들어갈 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네가 만들어내라. 근데 뭐 실력이 있어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서서 이야기하면 이제 딱 봤더니 팩시밀리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분명히 디지털 제품만 만드는데 여러분 팩시밀리 전송해본 사람이 있어요? 팩시밀리 사진 전송해본 사람이 손 들어봐.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 통신 단말을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쓰니까. 이제 그 사진을 전송하는 기술을 맨 처음에 영국에 있는 알렉산더 데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걸 상품화한 데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그걸 군사용으로 한 데가 어디냐? 러시아, 미국.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느냐 하면은 상용으로 우리가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연구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이제 결론이 하면은 여기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두 가지인데 자기 개발에 한 사람은 항상 이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쭉 리스트하고 한 사람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팩시밀리의 핵심을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많이 봤죠? 이거는 광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꾸고 전자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변성하는데 이 기술이 전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선배가 뭐가 하나 특징이 있냐면요. 남의 거 복사하는 게 귀재예요. 여러분들 커닝 잘하죠? 커닝은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커닝 잘해요. 그것도. 왜냐면 대충 딱 보면 밤새서 공부한다면 금방 알거든. 저 틀리나 안 틀리나. 근데 컨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80년대 초에는 컨닝해서 우리가 출발한 거야. 어떻게 컨닝해 나가면은 보니까 제품의 가격이 700만 원 되는데 미국에는 450만 원을 팔려요. 우리 한국에 700만 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뭘 했냐면은 우리 제품을 개발 못하니까 도시바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대로 의상을 하는 대로 그대로 생산해서 뭐 라벨을 붙여서 팔자. 그게 OEM이야. 여러분 OEM은 들어봤죠? OEM 제품을 198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키패드를 하나 바꾸는데 기술이 얼마 2분만 하면 그걸 딱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원이면 돼. 근데 일본 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했냐면은 5천만 원. 근데 그것도 우리 엔지니어가 그 일본의 연구소에 갔어요. 갔더니 연구소 현장에 넣지 아니하고 바깥에 의자를 딱 놓고 쪼그리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꿔서 머신 코드를 가져나오면 그걸 받아서 한국 비행기 타고 그걸 넣어서 바꾸는데 돈 얼마나 하면 5천만 원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700만 원 팔아야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절이 우리가 80년대인데 이걸 어떻게 개발할 거냐? 바로 아까 컨닝하는 기술에 우리가 대가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 10인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A라는 사람은 틀린 아이디어도 내고 B라는 사람도 반대 이야기 내고 해서 나중에 최종 이야기를 건져서 결론 내는 건데 말 그대로 내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 보고 실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제품을 몽땅 사서 분석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본에 있는 도시바, 소니, 무라타, 리코, 캐논 이 제품을 전체 샘플을 구매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랩에 갖다 탭을 갖다 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분석이 되는데 뭐가 분석이 되냐? 여러분들 내 속에 내 구조는 이해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 이걸 분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 근데 그 분석한 친구가 또 나타났어요. 지금 카나다에 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매니저로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름은 내가 안 밝혀요. 미스터 박이라는데 이 친구가 그 머신 코드 1010라는 코드를 보고 원래 소스를 밝혀내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밝혀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뭐예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점을 다 파악했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만들면 경쟁이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또 뭐냐? 일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머리 하나는 특별하다.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어요? 꼼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DNA가 있잖아요. 우월한 DNA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머리 좋은 조상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대학 이제 들어오셔서 아는데 너무 똑똑하면요 뭐가 문제된지 알아요? 오래 안 가요. 여기 이제 우리 회사에 S대 뭐 K대 Y대가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은요 다 그 출신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 보니까 머리 아프면 한 2년 있다 도망갑니다. 어떤 아이들이 성공하냐 봤더니 엉덩이가 질기고 앉아서 끝을 보는 학생, 끝을 보는 연구원, 그 연구원들이 다 완료를 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든지 하나 딱 잡으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재밌는 게 6개월 만에 다 분석이 되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차별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차별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딱 분석을 해봤더니 제로비가 있잖아요. 1000불이 나와요. 그 제로비 부품값 1000불이야. 그리고 내부에 봤더니 그 CPU 두뇌가 2개 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하는데 봤더니 시간이 300분 걸려. 아, 우리는 그러면 150분 하자. 조립하는 시간이 1분이 돈이 안 나, 계산되게 나와 있어요. 1분이 만약에 10원 하면 있잖아요. 300분이 뭐예요? 3,000원 아닙니까? 그죠? 근데 150원 하면 1,500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로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CPU를 2개 썼는데, 이거 하나 쓸 수 없느냐? 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CPU 2개를 하나로, 그 다음에 스탠더드 타임을 300분을 150분으로. 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하는 건 좋은데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습관과 타성.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만 평상시에 하던 습관. 내가 여기 오다 보니까 가야국 내가 보면서 그 완전히 죽었을 때 그 밑에 신하다 말이지 같이 따라서 죽는 거 이걸 바꾸는 걸 잠깐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관습과 인습을 바꾸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 타성을 이거 하나 바꾸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습관. 선진국이 300분 하고 걔들이 CPU 2개, 3개, 2개를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불가능하다. 근데 반면에 가능하다고 하는 아이가 와요. 아니,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거는 조금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많이 해요. 안 되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하겠다는 사람을 가만 들어보면은 조금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러죠. 그죠? 용감하다는데 그런데 용감하지만 거기에 논리가 따르는 사람은요 성공해요. 그게 이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사람과 이거 하는 거에 내가 파란 글씨만 썼어요. 했는데 변화에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거부하는데 조직에서는 이 거부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엄청 신라시대 때 우리가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과정이 기록상이, 디스크립션이 없다. 기술상이. 요게 맹점이야. 어떤 일본인 학자가 비난을 했더니 간에 이조 백자와 고려 청자의 연관성을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연구원을 같이 한 20년 하다 보니까 특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릿속에 다 있는데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사람은 귀신이 아닌 이상 자기가 때다 머릿속에 있는 게 빠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 후배가 왔을 때 전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레포트도 아마 여러분들 그 1학년이니까 동일한 레포트를 선배들 잘 거시기면은 레포트를 잘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과제물 같은 것도 선배가 하시고 후배한테 그 전달해 주면 좋아요. 다르게 레포트 낼 거니까. 근데 그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그 다음 아까 고려 석굴암, 다보탑 이런 거 만든 거에 대해 기록이 없으니까 그 후손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소에 있어 보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왜냐하면은 자기는 다 아는데 그걸 절대로 전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뭘 했느냐?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게 세미나, 발표,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 실패한 아이들한테 보상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실패한 걸 발표하면 상 줬어요. 그게 이제 85년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성적 F 나온 학생한테 상 주면 좋겠죠. 그런데 하여튼 실패하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건 절대 기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목표가 뭐냐? 세계 사람을 우리는 지배해서 일본 사람을 때려 눕히자. 요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실제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재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카폰, 여러분들이 카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해서 갤럭시 제품이 와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히트치잖아요. 지금 또 거기 연구원들은 침대 깔아놓고 밤을 새워요. 근데 여기에 내가 세계 시장을 정리한 과정을 설명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야. 이거 내가 직접 적어놨어. 이거 이제 이어폰을 내가 좀 살려봤는데, 처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전업비가 일본 거는 650불 나와. 우리는 그 450불 만들어봤어요. 제조 경비가 일본은 150불, 15불. 근데 그때 노동비까지 다 따져봤어요. 그 다음에 영업비, 이용비 다 빠졌더니 원가가 일본이 제로비가 원가 받던 1000불이 나와. 근데 우리는 565불을 일단 맞췄어. 근데 저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CPU를 두 개를 하나 할 수 있느냐? 요거 모뎀을 100을 8불로 할 수 있느냐? 됐어요. 모뎀이 어딘가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락펠사.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이 있잖아요. 기술을 절대로 전수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개념으로 가서 배워야 돼요. 개념으로. 그래서 제로비가 450불인데 여기에 모뎀이 100불이야. 모뎀이라는 게 전송하는데, 통신정보 통신하는 손 들어봐요. 예, 모뎀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A라는 지금 먼 곳으로 보낼 때 에너지 변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100불이야. 그 다음 PPH. 여러분들 요새는 가멸지를 안 쓰는데 인쇄하는 인쇄지예요. 이게 100불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44불. 한 50%가 이 부품이 외산이야. 외국산이야. 그럼 우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 중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인맥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때 어디로 갔느냐? 미국의 산호세를 뛰어가서 락웰 만드는 회사를 간 거예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갔더니 락웰이 뭘 하느냐? 군사용 모뎀을 만들어. 거기에 엔지니어를 친해진 거예요. 엔지니어. 그 다음에 또 산호세에 있는 갔더니 TTI라는 회사에 하미드라는 이란 박사인데, 이 사람이 전문가야. 우선 이 사람을 친해졌어요. 왜? 만나서 식사하고 명함 주고 이렇게 친해지니까 너 여기 봉급 얼마 받느냐? 봉급까지 다 계산을 왔어요. 모뎀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 그 하미드를 속된 말로 약간 뭐라 그러나 하여튼 유혹을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이 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얘를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리고 락웰이 100불인데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모델 하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또 모르니까 저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내셔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일부 미국 사람이 와서 100불을 절대로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전화기 한 대가 200만 원 하는데 안 내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게 없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협상이 힘이 있어야 협상이 돼요? 힘이 없어야 협상이 돼요? 힘이 있어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북하고 우리하고 싸움할 때 요새 그 이북에서 뭘 하는 거, 북한에서 핵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두 사람이 협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역이 되는 거예요. 부역.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힘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뭐가 되면 똑같냐?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떤 형태든 간에 지식을 넣어야 돼요. 동물이 뭐냐? 그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전부 못하는 거거든. 그 힘센 사람이 할 것도 소나 돼지가 다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 겸했는데, 여기에 아까 외국 사람 와서 스카우트가 넣고 자체 개발하고 했더니 이게 바이오가 와서 야 100불 내려갈래 안 내려갈래? 안 내려간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개발했는데 덜 된 제품 이제 물건을 갖다 놓았어요. 나와놓으니까 내가 회사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까지 내려갔나 하면은 100불짜리가 8불로 내려갔어요. 나중에 내가 들어봤더니 1불로 내려가. 1불. 왜? 돌값이거든. 돌값. 이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 하면은 여기에 내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차력사 기술. 여러분들 그 차력사 알아요? 그 대형 버스 갖다 놓고 그 받침대가 이빨로 막 당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버스가 와야 하나요? 와야 하나. 버스 끝나고 봤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기술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기술을 가져와서 내 걸 만들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 있는 학생들 찾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짜장면 사주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걔 레포트 쓴 거 내가 받아보면 되는 거야. 그죠? 받아 공부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차력사 기술을 했더니 미안. 여기 회식하는 거 나왔네. 여기 회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은 세종대왕, 그 다음 이순신, 이분들이 전략이 좋다. 이순신 장군 전략을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이요, 거북선 만들어서 왜 23승을 하는지 모르죠? 그게 머리예요. 일본 아이들은 있잖아요. 칼을 썼어요. 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검들 엄청나게 잘한 거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칼을 잘 못 써.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차별한 거예요. 어떻게 차별했느냐? 나는 활로 하겠다. 나는 거기서 만들 포로 하겠다. 이렇게 원거리로 공격하는 이게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 보면은 23전 23승 한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에 거북선 위에 배 위에 올라 칼로 했다면은 절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제대학 여러분들 그런 특징이 뭐예요? 내가 공부는 조금 하다가 실증을 빨리 느끼지만 엉덩이에 오래 앉아있다 의자에.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뭐냐 이게. 나는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예술적으로 뭘 잘한다. 그걸 발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공부예요. 이걸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전문 용어 나오는 재미없으니까 여기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1988년도 5월에 내가 이 앞에 있죠. 여기 봤어요. 여기 사진에. 이시는 전에 이게 뭘 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1988년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미국에다가 해리스템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브랜드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때 통신 수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해리스템이라는 라벨을 붙여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본 아이들이 소매가로 4,500불을 불렀어요. 파는데 삼성께 이제 딱 나가니까 해리스템에 나가니까 얼마나 하느냐? 얘들이 3,000불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 3,000불 치면 우리 3,000불 밑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5달 내니까 그러면 우리는 2,500불 해라. 왜 그럴까요? 나는 재료비가 400불, 그러니까 아까 이거 500불 밑에 400불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 사람도 1,000불이야. 그러니까 아까 500, 600불 나오는데 원가가 1,000불이에요. 나는 그게 원가가 있잖아요. 한 700불까지 가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2,500을 딱 치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면 그 다음 내려가나 하면은 1,500불 딱 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1,500불 주면 어떻게 돼요? 1,000불 쳐라. 이런 식으로 단계로 막 그 쳤더니 마지막 얼마까지 가냐면은 900불을 했어요. 일본 아이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좋다 나는 아직까지 1,000불 밑을 견디니까 내가 그 분석 다 해놨으니까 900불을 탁 내린 순간에 진짜예요. 1990년도 91년도에 일본이 팩시밀리를 전부 접었어요. 무라다, 캐논, 파나소닉, 도시바, 니코 얘들 싹 접었어요. 근데 진짜 세계를 제패했어요. 영국에 가서 매출했더니 매출 1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89년도.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들은 일본을 또 선진국을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략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힘을 모아야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때 축가를 하고 이게 뭐냐? 라쿠엘 사업. 이게 엔지니어가 이제 있잖아요. 내 그때 눈 감고 산이 별거 없어야 되겠는 건 아는데 이 다운하면서 성공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는 위 오퍼 딜러 뭐예요? 우리의 딜러로 이제 자기하는 거 그때 이제 했고 거기에 협상하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개발 협상. 여러분들 있잖아요. 협상이 전략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우리가 차이점을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봤더니 이 책의 건데 내가 책을 소개를 안 하지만은 서양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우리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써먹은 게 논쟁.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오면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다음 술 먹이고 친해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전략이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술 먹고 친해지면 있잖아요. 그 좋은데 그 전략이 성공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가 성공한 거예요. 왜? 왕자가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뭐부터 하면 술집에 들어간다고. 술 먹이고 빠져서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뭐 도로 공사 이런 프로젝트를 한국만치 잘 딴 데가 없어요. 현대 뭐 삼성만 나가서 있잖아요. 공사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히스토리에서 이야기하면은 한 번은 사우디에 비가 안 옵니다. 그 나라는 비가 안 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참 편해요. 왜? 전부 모래니까 전화 케이블을 어떻게 했냐면은 모래를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원래는 그 땅을 파서 벽을 넣어서 그 안에 케이블을 묻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은 벌어야 됐고 대충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모래를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냥 케이블 쫙 깔았어요. 돈 다 받고. 근데 이게 또 잘 되면 좋은데 안 된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비가 왔어. 사우디에 안 오던 비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전화선이 전부 쇼트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서든아리가 로얄 왕실 전화국에 불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동아건설 옛날에 갔을 때 이게 그걸 페널티를 물으면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어요. 동아건설 회장이 왕자를 만나서 집 한 채 가장 줘주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여기 기록된다니까 하여튼 뭐 노출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한 채 줘주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밥솥 했더니 그냥 가라. 그러니까 비 안 오니까 다시 원에 고상복귀 됐거든. 자,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의 사건 나고 삼풍 백화점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가 1년 만에 하는 걸 우리는 한 달 만에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특징이에요. 그걸 차별화한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자, 여기에 보면은 논쟁이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자, 이제 아까 그 팩시밀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샘플을 들고 미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엔지니어를 데리고
미국에 이제 샘플을 5대를 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 조건이 품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상이나 팩시밀리에 보면은 종이를 이렇게 10장을 넣으면 이렇게 착 분리되는 게 있죠, 그죠? 착 세퍼레이션 되는 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요게 세퍼레이션 통째로 10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분리돼서 나오면은 너들 거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쉽다 생각한 거죠. 만들어서 한국에서 실험해봐야 되는데 수출하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를 했냐면은 한국에서 그 팩스밀리를 미국에 팔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찢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를 부정적인 걸 듣고 미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10장 따로따로만 나오면은 2만 대가 금방 수출이 되는 거야. 근데 실험을 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10장이 통째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미국 사람은요, 협상하다 안 되면 잔인해요. 네 언제 내일 받느냐? 서르더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87년도에 조지아에 가서 쫓겨나왔어요. 연구소하고 쫓겨나와서 밤새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거를 협상을 해서 이 사람들 설득시켜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회사의 강진구 회장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 좀 몸이 불편해요. 그분이 나를 오달내리기를 너 가서 필히 계약하고 와라. 나는 연구실장이지 계약 담당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나는 이제 회사에 돌아가면 난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협상이 실패했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뭘 떠올라냐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다.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논리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미국하고 우리 한국의 차이가 뭐냐?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환경의 차이인데 뭐 또 차이가 있나 봤더니 방에 미국 카페트가 깔리고 우리 카페트가 안 깔린 거야. 카페트가 깔리면 뭐가 있을까요? 정전기가 있어요. 정전기. 여러분들 정전기 알죠? 겨울에 있잖아요. 막 빙거는 집중하잖아요. 그죠? 정전기가 발생하면은 이게 통째로 나와요. 프릭션이 통째로 나와요. 저는 전자공학인데 전공이 이거는 마찰 계수를 하는 거는 이론이 뭘까요?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에요. 기계공학. 근데 내가 거기 갈 때 기계공학 사람들 이론을 좀 공부를 해갔었어. 그 새벽 7시 반에 그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제 데모를 했는데 너 품질을 미드를 못했지만은 내가 미드하는 방법을 내가 기술적으로 알았다. 한 번만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 이름이 이거 지금 곤란하다 이게.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하니까 8시쯤 내가 전화를 8시 반이나 다시 전화를 하겠다더라고요. 8시 반에 그쪽 회사에 전화가 왔는데 부사장과 기술위 이사와 다시 회의를 할 테니까 너 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그 스프링 텐션을 전부 기계적으로 하는 거를 마찰 계수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프릭션 팩터가 위가 적었을 때 컴패리전 비교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내가 텐션을 다시 이 장력을 다시 바꿔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품질은 내가 돌아가서 미트해주겠다. 만족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텐션을 전부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눈으로 전부 조정해와서 딱 통과하니까 부사장의 웃음이 쫙 나오더니 좋다. 그때 LA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하는 수출부장이 어떻게 됐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잘 됐다니까 이놈이라 좀 미안해요. 금방 로스앤젤레스 아틀란타로 왔어요. 와서 그날 저녁에 2만 대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통신 단말 텔레비만 수출을 하던 나라가 통신기기를 수출하는 제1호가 된 겁니다. 이게 1호가 되어서 이제 성공한 건데 이걸 내가 뭘 했느냐, 절대로 서양 사람한테 기술적인 거는 술 먹여서 안 된다. 밥 먹는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어떻든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품질 검사를 할 때 한국에 왔어요. 품질 검사단이. 거기에 내가 실패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 광 센서가 있어.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의 품질이 좀 이상한 거야.
했는데 이거를 출하시켜야 되니까 그 엔지니어들을 하고 금호관광 호텔에 가서 있잖아요. 그때 사장님과 그 다음에 그 품질 담당관이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요. 나는 사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술을 안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그 사람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게 그때. 그런 과정을 내가 딱 느끼면서 이 양반들이 뭐예요? 하도 대접을 잘 웅성하게 받으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그날 회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감탄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출하를 시켰습니다. 6개월 만에 했잖아요. 페이퍼가 나왔는데 불합격이야. 전부 불합격 도장을 찍어서 어떻게 될까요? 미국 현지에서 불합격했으면 어떻게 맞춰줘야 됩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엔지니어 2명을 6개월간 파견시켜가지고 작업을 재작업 참 시켜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그제 같다. 그게 통신난만 하는데 그제인데 그 다음에 그 통과시켰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품질. 여러분들 보세요. AS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은 뭐 AS 센터가 있고 뭐 여러분들 구매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능 잘 됩니까 하죠? 미국에다가 만약에 100만 대를 팔았을 때 100만 대의 크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AS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 미국 이제 그 엔지니어가 나를 보고 자기 창고에 오라는 거예요. 창고에 가봤더니 그 우리나라의 가장 잘하는 회사라는 것이 일본은 있잖아요. 스크류를 5개를 딱 넣어서 컴퓨터 프린트아웃 딱 붙였고 그 다음에 핸드셋을 한 개씩 해서 라벨 딱 붙였는데 우리 창고에 딱 가보니까 우리 가봤더니 스크류를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한 박스 해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손으로 했잖아요. 핸드라이팅 해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드셋을 한 20개를 있잖아요. 고무줄 묶어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AS 파트가 이게 문제가 심한 거예요.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고쳐. 근데 이거를 바로 해결했어요. 그걸 해결하고 났더니 내가 이야기하는 게 1991년도 여기에 인트레이디드 퍼셔널 팩싱 머신이 했는데 이게 바로 세계 시장을 제패하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시장을 하루아침에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 자기 개발은 이게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내가 저는 창의성이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내가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창의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없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서울에서 구미에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 보면은 해운대 갈비집에 들어가서 해운대 갈비집. 이 갈비집이 기업이 됐어요. 그건 여러분들 아빠 졸업해서 갈비집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한테 와요. 나는 갈비집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뭘 잘하나 봤더니 거기에 삼성, 금성, 대한전선 사람들이 고기 먹으러 계속 오는데 이 여주인이 뭘 잘하나 봤더니 회사에서 발생했던 품질 관리하는 걸 대화를 하는 거를 여주인이 메모지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다 적는 거예요. 다. 어떻게 품질하고 들어주지?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더니 요거를 있잖아요. 계속 자기 음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비에 후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여지 넣는 거,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식당 가면은 뭐 해요? 그냥 대충 부르는 사람이 식당 있잖아요. 그거 가면 안 돼. 이 사람들 딱 와서 요새는 많이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1번 식탁에 뭐 짜장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메뉴를 이제 기록하고 들어오면 이제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은 A에서부터 Z까지가 고객을 졸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졸도하도록.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경북에 뭘 했냐면 식품업체 그 품질관리에 1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요사이는 모르는데 그 뭐 선택이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기업이 됐어요. 자, 요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모 중에서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선 정신부터 바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런 품질 관리의 절차라든가 원가 쫙 계산해서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지만은 교수님들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요새 파워포인트 하잖아요. 노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지적을 막 쓰고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첫 번째 스타트 할 때는 절대로 노트에 치는 아이들 삭제 만져요. 노트 가져오고 그 다음 수업 60분 되면은 100분 되면 있잖아요. 꼭 내 15분 테스트 합니다. 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내가 이제 하는 거냐, 창의력도 중요하지만은 관리도 중요하다. 공부하는 걸 놀이처럼 하려는데 공부를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면 안 돼요. 내 적성으로 이제 하는 거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장점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장점이 뭡니까? 노는 것도 장점이니까 노는 것도 잘 놀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실패의 기록. 과거에 요거 했더니 내가 실패했다. 교수님한테 내가 접근해가 요러요러 접근했더니 교수가 화내더라. 예를 들면은 요런 것도 기록을 다 해놓으셔.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걸 철저하게 기록해서 관리하면 성공한다. 그 다음에 인맥 관리. 여기 내가 인맥 관리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보니까 그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데 그 부모님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취업 첫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주변 사람, 동료, 그 다음 친구 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이제 나는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외국 바이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명함을 딱 넣어놔요. 특징이 뭐냐? 이거 전부 리스트하는 거예요. 해서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앱슨사에 일본의 앱슨사의 그 엔지니어가 회사에 나오기 전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수첩에 넣어서 그 명절 때라든가 어떤 데 카드 보내서 하면은 그 각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본은 조직은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개인은 약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뿔뿔이 개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면 뭐예요? 개인적으로 강했을 때 우리가 받는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삼성이 반도체에 그 성공을 했는데 일본의 그 샤프샤의 사사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회장하고 엄청나게 친했습니다. 반도체 개발할 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매우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회장한테 사실은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상대방하고 내가 친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맥 관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친구도 중요하다. 여러분 친구가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만은 맨날 술 먹는 친구들 그 바람직하지 않죠. 머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니까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 만나면은 그 사람 관리 잘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인맥 관리에서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리.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아까 성공하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백수들이 성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가서 노소라는 일본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이 친구는 술꾼이야. 그런데 뭐를 그 사람을 받느냐 하면은 머리가 쌈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에 성공한 게 뭐냐? 일본에 세 사람을 스카우트했어요. 하나는 노소, 하나는 미즈다, 또 하나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란 아이 하미드를 스카우트했는데 그 노소라는 아이는 내가 아까 CPU를 2개를 하나 쓰고 나머지 주변 회로가 있어요. 그거를 너들은 반도체를 잘하니까 한 개 반도체 만들어라. 그런 머리에서 나왔어. 개머리에서. 근데 그걸 딱 적용했더니 상대가 그걸 마음대로 분석을 못해요. 그 전략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정보관리, 해외 인력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하고 사고 바로 이게 긍정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미국에 샘플을 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제품을 잘 만들어도 바이어한테 샘플을 보내서 합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이제 내 강의 듣는 게 뭐 우선순위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뭐 쉬어도 괜찮지만은 강의 시간에는 강의를 잘 듣는 것이 우선순위 관리하는 게 좋아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냐면은 시험 칠 때 있잖아요. 가점이 40점짜리가 있고 하나는 5점짜리가 있어. 이 친구는 5점짜리도 모르면서 시간만 거기에 말이죠. 100분이 한다면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우선순위 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것부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큰 거 내가 노력을 해야 답을 잘 쓰는 거 노력해야죠. 자,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 중에서 샘플을 내가 보냈는데 미국에 이제 10일 만에 보내야 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야, 10일 만에 보내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하냐 만들어 와라 했더니 한 놈은 어떻게 왔냐? 실장님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왜? 통관하는데 우리나라 기준법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서베이 하는데 며칠입니다. 쭉 봐봤더니 진짜 6개월도 안 되는 거야. 10일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근데 B라는 친구가 왔어요. 나한테 오더니 실장님 이거 열흘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통관은 일본에 우리가 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아키하바라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귀국한 아이한테 핸드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보고항 통관할 때는 세관 전문가가 있으니까 알아서 붙이십시오. 이래 된 거야.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강진구 사장님, 회장 당시에 그분한테 내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열흘 만에 샘플 만들어 내겠습니다. 카폰 요새 카폰 만들어내는 스마트폰 하는 신 실장이 있어요. 그분은 통관이 6개월이니까 샘플 못 만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양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혼이 났어요. 당장 내려오라고. 근데 나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를 했는데 실제 열흘 만에 만들 수 있겠느냐? 열흘 만에 만들었어요. 일본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서베이 해달라. 있다. 그러면 기국하나가 누구냐? 붙여서 기봉하게 했어요. 관리 쪽에다가 통과시켜라. 관리 쪽에는 또 통관 전문가가 나갔어요. 나가서 딱 내한테 손에도 이틀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에리스엠에 샘플 보내서 계약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있는데 부정적인 사고라는 뭐냐면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왜? 안 되는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아, 나는 뭐 죽어도 공부 안 돼. 그렇게 체면을 걸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변의 아이한테 붙어서 내가 컨닝이라도 할 능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게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신발을 영업하는 아이한테 보냈더니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친구는 아프리카에는 신발 절대 팔 수 없다. 걔들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또 B라는 영업사원은 아프리카에 신발이 전혀 없으니까 100% 신발 팔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바로 어떤 사고를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긴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긴급한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퇴근 후에 뭐 시간 적절.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마트폰. 이거는 그때 내가 적용한 건 아닌데 요사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트하는데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둘이. 그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하는데 벌써 스마트폰 만드는 거야. 그래도 하루 24시간을 한번 스마트폰에 소모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루가 몇 시간 주어졌죠? 24시간 주어졌어요. 25시간 주어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나나 하루는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다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와서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는 있는데 생각은 어디 가는데 집에 가 있단 말이야. 그 우선순위는 벌써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자기개발의 창의성, 실패기로 인맥관리, 정보관리, 능력사고 뭐 쭉 있는데 현장에서 20년 하면서
이거를 제품에 넣어봤더니 성공을 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결론하는 거는 오늘날 텔레비가 있잖아요. 아날로그 텔레비가 아니라 HD 텔레비가 전 세계 시장을 잡았어요.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통신 남말, 스마트폰, 갤럭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팩시밀리는 아마 내가 있었으면 이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메일하고 스캐너 이메일을 하고 나서요. 팩시밀리 시장이 확 내려갔어요. 만약에 이메일이 인터넷이 공개 안 됐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장돼요. 가만히 있어도. 회장될 수 있고. 근데 내가 변신을 잘했어요. 왜? 세계 제패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학교로 나왔어요. 만약에 기업에 있으면 나는 나와서 비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변신하는 전략인데 여기에 보면은 변화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아동티브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연구실에 연구원들을 한 60명, 나중에 80명까지 있었지만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 60명이 23명이 대학 교수를 갔어요. 뭐 교수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 23명이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20명이 뭘 했느냐? 창업을 해서 회사 사장을 하고 나머지 20명은 해외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신념이 강하고 자기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는 사회 경험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언어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까 내가 그 사회과학 기초대학 학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저도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또 이야기할게요. 언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영어가 참 중요했습니다. 일본어하고. 아까 그 소프트웨어를 6개월 만에 분석했다는 친구가 분석하기에 일본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체 그때는 토익도 토플도 회사에 없었어요. 자체 평가 회사 1급, 2급, 3급 있어요. 상계가 2급 받고 1호 2급 받아가지고 했는데 내가 일본어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일본 가서 딱 보니 영어를 하니까 영어만 통하는 거야. 근데 통역하겠다 보니 통역과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즈쇼장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수원에서 일본어 교과서를 놓고 뭐 고래와 혼데스, 고래 가미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서 이제 읽는 거예요. 읽어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영어 80% 고래와 북 됐어. 이제 그 주제와 이제 동사만 이제 일본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어 이제 잘하면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 사이를 내가 딱 보니까 요새 내가 중국어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파워가 중국으로 쏠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 접근해야 돼요. 변화에. 중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아까 IT 기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지만은 지금 있잖아요. 파워가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매니팩처링 컴퍼니, 제조창이에요. 제조창. 중국이 제조를 안 하면 전 세계 있잖아요. 의류, 무슨 제품들이 전부 스탑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공의 그 파워를 같이 동승하면서 우리 거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언어도 이제는 변화 쪽으로 접근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무지개 중요하다 이게. 그 적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나는 중국어 얼마, 영어 얼마 하겠다 하는 거를 뭐 목표를 해놓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에 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나는 머리가 상태가 어떤가. 내가 차력사의 기질을 발휘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떻게 접근하면 내가 내 특성을 살릴 건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 지금부터. 오늘 저는 강의를 두서없이 내가 바쁘다 보니까 막 정리했는데 제가 좀 그 급하면 있잖아요. 막 쏟아놔요. 하여튼 지루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줬는데 하여튼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한테 들은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